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후안 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난 12월 말에 후안 미로 미술관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후안 미로 미술관이 되게 많잖아요. 마요르카 섬에 있는 그러니까 후안 미로가 말년에 작업했던 당시에 그 생가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자, 표를 사고 지하로 오면 이 갤러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갤러리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보면 그게 있어요. 이 후안미로가 말년에는 서예, 그래서 그 또 영향도 받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검은 라인, 점선면이 약간 그래픽 디자인처럼 돼 있는 그림이 꽤 많고요. 건물도 되게 멋있는데, 그 후안미로의 그 친구가 또 스튜디오를 만들어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안미로가 그 화가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형물도 많이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보면요, 후안미로가 한창 그 서예에 좀 관심 많았을 때 작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후안미로식 테피스트리 카페트예요. 그 마치 알록달록한 그 오색 종이를 붙여 넣은 듯한 이런 그림이 많죠. 후안미로 카페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문을 또 닫았더라고요. 조형물들도 볼 수 있는 야외 공원인데 귀여운 조형물들이 특히나 많죠. 자, 후안미로의 그 작업실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행객들이. 근데 당시 후안미로가 돌아가시 전에 작품들을 그대로 그 위치에 전시해놨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안미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후안미로가 19세기 말에 태어나셨는데 그 90세나 장수하셨어요.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특유의 그 낙천성, 그런 유머가 있는데 성격이 되게 밝다 보니까 장수한 이후에는 이분의 특유의 그 밝은 성격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이런 푸근한 인상이에요. 대표적인 명언이 있는데 그 회화를 살해하고 파괴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되게 과격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그림은 아주 귀엽게 뭔가 호감 있게 기분 좋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찬사를 얻었는데 초현실주의 모자를 쓴 가장 아름다운 붓이란 또 찬사를 얻었던 화가고요. 자, 초현실주의의 리더였죠. 작가 알랭드 브로통으로부터는 가장 초현실주의적인 작가로 평가를 받았죠. 스페인 현대미술에서 천재 3인방 피카소, 달리, 그 후안미로를 보통 뽑아요. 특이한 것은 달리와 더불어서 둘 다 카탈루냐 출신이죠. 54년도에는 니스 비엔날레에서 국제 파나 대상도 이제 받았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다양한 사조를 다 영향받고 많이 따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별, 자연, 그다음에 여인, 새, 하늘 같은 모티브를 통해서 특유의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듭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또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에도 특유의 유머, 밝은 컬러를 잃지 않았던 그런 화가입니다. 자, 이분이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글도 잘 쓰고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 글자도 되게 잘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스타일이 또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또 카탈루냐 은행이죠. 라카이샤라는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어요. 스페인 여행하시다 보면 이 은행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은행 그 로고 디자인도 하셨습니다. 그 말년에 성자 시리즈라고 해서 귀여운 별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화가는 다른 모티브보다도 별에 유난히 집착했던 변태입니다. 별 변태죠. 그 카탈루냐 태생인데 집안이 보석상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집안에서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걸 좀 많이 반대했대요. 1907년도에 미술학교,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12년도에는 갈리 아카데미에서 또 공부를 했죠. 그림을 좀 많이 배우진 않았던 화가인데 1918년도에 개인전을 열어요. 이제 세잔의 영향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야수파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이 야수파 스타일 이런 거는. 그리고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 거는 야수파인데 특유의 정물 시점이 투박한 것은 또 세잔의 영향을 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야수파 스타일 그 흉내냈을 때 보면요, 후안미로가 색채 감각은 그 타고났다는 것을 이미 초창기 작품부터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안미로의 초기작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색채가 파스텔 톤으로 뭔가 호감 있는 색채를 다양하게 구사를 했죠. 오히려 원조 야스파 마티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 감각은 더 좋은 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텔 톤의 일러스트적인 그림도 초창기에 그렸죠. 이 화가가 그림 경력이 짧다 보니까 뭔가 좀 아기자기하게 묘사를 많이 한 노력한 흔적이 또 보이고요. 1919년도부터 파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름만 되면 자기 고향 집으로 와서 그 휴직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 여름 올 때마다 자신의 그 동네 집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레이나 소피아에 수장되어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피카소를 파리 진출하고 1년 뒤에 알게 되거든요. 피카소는 이미 파리에서 자리 잡은 이제 거장이죠. 선배님이에요. 에스파뇰 선배님. 당시에 파리에서는 인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선배님하고 좀 친해졌나봐요. 그래서 그림 한창 성공을 못했을 때예요. 아직도 무명이었고 전시하고 해도 그림 많이 못 팔고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카소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 피카소 스타일을 좀 따라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호암미로 자화상인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웃기게 그려놨죠. 이런 각진 느낌은 피카소의 영향을 또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피카소가 좀 귀엽나봐요. 이 그림을 또 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카소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 고향이죠. 네모네모 스타일로 큐비즘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이 호암미로뿐만 아니라 파리의 대다수의 화가들이 피카소 큐비즘의 영향을 다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네모 각지게 그린 스타일이 한참 유행했을 때죠. 호암미로의 이제 중기인데요. 14년도부터 그 되게 중요한 화가가 등장하는데 칸딘스키의 추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칸딘스키의 특유의 뭔가 면분화라는 요 강한 그 까만 라인, 콜라프란 다양한 그 색깔이죠. 이런 컬러는 그 칸딘스키 초창기 청기사파 시절에 많이 나왔던 컬러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줍니다. 호암미로에게. 그리고 호암미로 그림의 가장 큰 원동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까탈루냐의 대자연인데 그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림이 되게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불량 서클에 가입합니다. 어떤 불량 서클이냐면 아주 불건전한 초현실주의 서클이에요. 그 리더가 알랭드 브루통이라는 그 작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불량한 멤버 중에 하나가 뭐 만레이도 있었고 그 변태화가 달리도 있었죠. 이런 불량 서클에 가입하면서 그림이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요, 많이. 자, 초현실주의의 정의인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시간 따로 마련해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좀 많이 달라져요. 약간 각진 건 입체주의 영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의 파편들이 뭔가 막 떠다니는 이런 느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화가가 또 파블로 곤충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자연을 좋아하는 화가인 거 알 수가 있는 게 모티브들이 뭔가 곤충 관련된 벌레 이런 게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스페인 국기도 있고 카탈루냐, 그다음 프랑스 국기도 나오고요. 그 나무에 귀가 달려있고 눈이 달려있어요. 약간 동화적인 감성이 나오죠. 그림이 난해해지고 알 수 없는 느낌으로 바뀔 때가 초현실주의에 가입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죠. 어릿광대 사육제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많은 초현실주의 지인들로부터 찬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가 춤을 추고 있고 마치 꿈속의 기억의 파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죠. 이때부터 별에 대한 뭐 그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별이 또 있고 별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고 음표가 날아다니고 귀가 막 붙어 있고 곤충 또 나오고요. 눈 뭐 이런 엉뚱한 모티브가 마구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사했던 기법이 자동기술법이라고 있는데 자동기술법은 쉽게 말하면 그 무의식의 흐름대로 화가가 의도한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하게 나오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하기 전에 걸식을 되게 많이 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무화과 뭐 절이 뭐 하나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들어 누웠나봐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그 안 좋겠어요. 거의 뭐 빈혈기죠. 그때 일부러 붓을 잡았대요. 그래서 제 정상 아닐 때 그때 자기도 모르는 그런 뭐 패턴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짠한 거죠. 그 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숟가락 그 가슴이 올려놓은 다음에 잠들면 숟가락에 떨어뜨린 소리와 동시에 그 꿈을 그 까먹을까봐 그 빨리 스케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많은 화가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죠. 자, 요 그림은 제 기억은 뉴욕 그 모마 미술관에서 본 걸로 기억해요. 호암미로 특유의 귀여운 감성이 있는 그 돌을 던지는 남자 이제 사람이 완전히 뭐 외계인처럼 묘사돼 있죠. 돌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나무로 돌 날아가고 새가 딱 아이고 돌 맞았어 어떡해 막 이런 귀여운 느낌이 나요. 마치 그 3살짜리 어린이가 그린 듯한 이런 동화적인 감성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많아져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이제 크레용 갓 잡은 3, 4살 아기들처럼 그리기 시작해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죠. 스페인 내전 때 만국 박람회에서 스페인을 구하자라는 이런 포스터도 그렸죠. 호암미로 스타일의. 이때 호암미로답지 않게 그림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그 37년도면 내전 때죠. 그림 되게 칙칙한 거 보세요. 스페인 한참 전쟁 중에 나왔던 그림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원래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미국의 뭐 전위운동에도 이제 기여를 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을 때 일명 성자 시리즈라고 해서 그 별자리 시리즈예요. 그래서 별만 반복해서 그리는 이런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이 우리가 좋아하는 진라면 2018년도 특별 에디션 디자인 버전 패턴이 그 호암미로 그림이에요. 진라면 광고가 품격이 있어졌어요. 대단합니다. 그 점점 가면 갈수록 호암미로다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면분할해서 붙인 듯한 이런 스타일. 그 배경은 스텐실로 막 찍은 듯한 이런 패턴이 나오죠. 완전 전성기 때라고 봐요. 진라면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카탈루냐 그 은행 로고는 아까 그 카이샤 은행 로고 요 별이 이때 등장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별에 집착한 변태라고. 귀여운 변태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카탈루냐 출신인데 지금 카탈루냐가 시위 독립하죠. 독립 시위를 많이 하는데 전통적으로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해요. 제가 카탈루냐의 그 문화 자부심을 많이 가졌던 또 다른 예술가가 있죠. 화가가 아니라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이 또 카탈루냐잖아요. 저는 호암미르를 먼저 알았고요. 대학 초반에 나중에 여행 가서 가우디란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가우디의 알록달록한 동화적인 감성, 다양한 컬러의 뭐 지중해 컬러라고 하는데 이런 그 타일 조각들, 까사밀라, 까사바띠오 위에 가면 이런 조각 타일 있죠. 뭐 구엘 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디자인 봤을 때 이상하게 호암미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한 분은 또 건축가 거장이고 이분은 좀 많이 후배예요. 호암미로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타일이 좀 약간 겹친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호암미로가 어릴 때부터 카탈루냐 살다 보니까 가우디 건축물에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호암미로가 가우디 그 모형 시리즈라고 해요. 가우디 모티브로 연작 시리즈를 또 그리기도 했습니다. 거장 가우디에 대한 또 존경도 있었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뭐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암미로 그림에는 가우디의 향기까지 난다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또 시인의 찬사에는 미로 이름 안에는 미러가 있다, 거울이 있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도 이제 들었던 화가이죠. 마요르카의 호암미로의 말년 별장이면서 스튜디오를 제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망 좋은 스튜디오에서 마요르카 바닷가가 다 보여요. 거기가 너무 좋은데 또 스튜디오가 있었고 공기 좋은 거, 전망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말년에 어린아이들이 색칠놀이를 재미있게 한 듯한 편하게 인생 즐기다가 사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 작곡했던 안익태 선생님 말년 사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 이웃 주민이었대요. 안익태 선생님이 같이 산책도 자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화가들의 완전 워너비죠. 하고 성공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찬사를 얻는 만약에 귀여운 그림,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림, 이런 거를 좀 원하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화가 호암미로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직까지 방송 이렇게 들었으면서 구독 안 하신 분,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 투어를 거쳐간 그 많은 분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왜 그러세요? 구독 빨리.